자, 오늘은 이제 이 구분구조법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한 거를 좀 할게요. 얘는 내신에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구분구조법이 뭐냐?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겠지만은, 자, 우리 이렇게 되어서 이게 y는 만약에 x제곱이에요. 다시.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이제 y는 x제곱이니까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게 y는 x제곱이 될 거고, 자, 얘가 0이고, 자,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자, 이 곡선하고 x축하고 x는 1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자,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구분구조법인데, 우리 요 부분의 넓이는, 자, 쉽게 알 수 있죠. 자, 수투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자, 넓이 s는, 자, 인테그럴 얼마에서, 자, 0에서 1까지, 자, x제곱 dx가 되니까 얘 적분하게 되면, 자,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느냐. 구분구조법을 사용해서 요 넓이가 왜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정적분의 정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내죠. 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 개념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급수하고의 관계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한 세트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잘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구분구조법부터 하게 되면, 그럼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곡선이죠. x제곱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자,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여기 0하고 1 사이를, 자, 첫 번째 n등분을 해요. 자, n등분을 해서 사각형 n개를 만듭니다. 그럼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사각형이 몇 개가 생겨? 이 n개의 사각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n개의 사각형이. 자, 그렇게 되면, 자, 각각의 사각형, 첫 번째 요 사각형부터 보게 되면, 얘는, 자, 여기가 밑변이 되고 이게 높이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각형은, 자, 이게 밑변이 되고 요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분구조법의 정의가 뭐냐? 구분구조법은, 자, 첫 번째 n개 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면 이제 n개 사각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점점점점 만들어지면, 자, 요 n개의 사각형의 넓이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자,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거, 얘를 만약에 S라고 하게 되면은, 자, 사실 N개 사각형의 합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어느 부분만큼 크겠어? 이렇게. 요런 부분만큼 클 거 아니야. 삐쭉 튀어나오는 부분만큼. 그런데, 자, N개 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자, N을, 자, 두 번째 단계,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리미트 값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n개였는데, 자, 이 사각형이, 자, 무한대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즉 무한계 사각형이 되죠. 그럼 무한계 사각형이 되면, 자, 이 밑변의 길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자, 직선에 가까운 무한계의 사각형이 나옵니다. 얘도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자, 이 n개 사각형이 컸던 요렇게 조그만 부분들이 죄다 어떻게, 조그만 부분들이 죄다, 자, 죄다 사라지면서, 자,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S하고의 넓이가 어떻겠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 n개 사각형의, 즉, 무한계 합이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자, 이 무한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사각형의 합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의 값이 결국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용하는 게 구분구조법이에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게, 이렇게 생긴 도형은 얘를 이렇게 직선을,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 직선이 결국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워지는데 이 사각형이 거의 무한계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의 값이나 이 무한계의 사각형의 합이나 어떻다 똑같다. 이거를 이용하는 게 구분구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 이게 바로 나와요. 자 우리 자 y는 x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여기가 0일 거고 x는 2입니다. 자 x는 2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우리 값은 다 알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자 s라고 하게 되면 s는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럴 자 0에서 2까지 자 x 세제곱 dx 이게 수투에서 배운 넓이 구하는 공식 해서 이제 뭐 정적분 해보면 자 4분의 1에 x의 4제곱에 자 2에서 0이 되니까 자 대입하게 되면 4, 이 부분의 넓이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자 구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우리는 알아요. 정답은 4라는 걸 정답을 아는데 자 문제는 뭐냐. 요 풀이 과정에서 이런 풀이 과정을 서술형으로 나오면 다 써야 되던가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빈칸 뻥으로 이렇게 빈칸 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나올 거니까 얘는 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자 그대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방법은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x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x 세제곱이면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자 x 세제곱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면서 자 이 부분의 넓이 우리 답은 4로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단계는 구간을 n등분합니다. 구분구조법이랑 이따가 정적분의 정의랑 똑같아요. 첫 번째는 자 구간을 자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n등분을 할 거예요. 자 n등분을 해서 자 n개의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자 요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질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 요렇게 사각형 하나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 요렇게 자 요렇게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면서 자 점점점 되면서 이게 자 n개 사각형이 되겠죠. n등분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 요거 하나의 길이 자 밑변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자 하나의 길이를 자 해보면 자 전체 길이가 2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길이는 2가 되는데 이거 몇 등분 했어요? n등분을 했죠. 그래서 요놈 하나의 길이는 요놈 하나의 길이 이게 등분이니까 다 하나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n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자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n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n분의 4가 되겠죠. 얘는 n분의 3개가 있으니까 6 얘는 자 n분의 8이 되고 자 2는 결국 얼마가 될 거냐. n분의 2n이 될 겁니다. 뭐 규칙 찾을 수 있죠. 2, 4, 6, 8이니까 당연히 짝수니까 2n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왜 좌표가 왜 중요하냐면 자 첫 번째 자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면은 자 그러니까 n개 사각형은 죄다 밑변은 얼마냐면 죄다 밑변은 n분의 2예요. 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길이가 n분의 2가 되는데 자 얘는 n분의 2가 2개 있으니까 당연히 n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3개 있으니까 n분의 6이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좌표가 왜 중요하냐. 높이 때문에 그래. 높이. 그럼 요 사각형은 자 밑변은 n분의 2 높이는 함수값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자 밑변은 n분의 2가 될 거고 곱하기 높이는 자 n분의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y는 x 세제곱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도 밑변은 똑같죠. 얼마로?
자, 밑변은 n분의 2로 똑같고 자, 밑변은 n분의 2로 똑같은데, 자, 높이는, 자, 요 점의 y값이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가 돼? n분의 4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자, 이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 역시 밑변은 n분의 2로 똑같고, 높이는 당연히 얼마가 돼? n분의 6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풀이를 빈칸뻥을 위해서 빈칸뻥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 첫 번째 0하고 1을 n등분 하게 되면, 자, n등분 하게 되면 요 점의 좌표가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이 되고 얘는 n분의 2n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할 거면은, 자, n등분 하기 때문에, 자, 구간은 다 n분의 2. 그래서, 자, 다시 보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설명입니다. 자, 밑변은 다 n분의 2고, 자, 높이는 뭐가 되느냐? 높이는 요 점의 y가 n분의 4니까 요 길이는 n분의 4를 여기다가 대입한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이는 n분의 6을 대입한 값이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얘, 위에는 식이랑 똑같죠? 여기 보면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n분의 2 곱하기 n분의 4의 세제곱.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면 얘가 첫 번째 사각형, 그럼 얘는 몇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얘는 자, 세 번째 사각형이 되고 얘가 몇 번째 사각형이 돼? 이 마지막 이 n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n개 사각형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SN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n개 사각형의 전체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보니까 뭐가 공통이 있으냐? 일단 n분의 2가 공통이에요. n분의 2가 공통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니까 얘는 n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얘는, 자, n의 세제곱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2의 전체 세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될 거냐? 자, n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이게 2 곱하기 3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가 되느냐? 얘는 n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n분의 2의 세제곱까지도 공통으로 묶을 수 있어. 그래서 n분의 2가 공통, n분의 2의 세제곱이 공통이니까 각각에서 n분의 2의 4제곱이 공통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빈칸으로 뻥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분의 2의, 자, 4제곱이 공통으로 나왔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사각형에서는 n분의 2의 4제곱이 나왔으니까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1이 남을 거야. 근데 어차피 1이나 1의 세제곱은 똑같을 거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남아? 2의 세제곱이 남을 거고, 그 다음은 3의 세제곱이 남을 거고, 자, 요 놈은, 자, n분의, 자, n의 세제곱 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또 n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 분배하게 되면, 근데 요 놈이 공통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남아? n의 세제곱.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이렇게 가는 경우, 빈칸이 얘가 뚫릴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보니까, 자, 뭐가 남았느냐? n분의 2의 4제곱이 나왔고, 자, 요 놈만 남아서 합의 형태를 쓴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수투에서, 수원에서 배웠죠? 수원에서 얘는 시그마 k의, 자,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자,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는 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식 나왔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전개해보니까 n제곱분의 16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자, 정리해보면, 자, n의 4제곱분의 16,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요 형태가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보니까, 자, 제곱이니까 곱하기 얼마가 돼? 4분의, 자, 얘는, 자, n의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는 4가 되고, n제곱 약분하니까 얘는 n제곱이 되어서, 자, 분모는 n제곱이 되고, 분자는 4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요식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빈칸이 나중에 뻥 뚫리는 거야.
그래서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요 식은 요 놈을 전개한 거죠. 얘 전개하면 자, 4 곱하기 자, 얘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n제곱이 분모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하게 되면 1이 될 거고, 요렇게 하트하게 되면 n분의 2, 요렇게 하트하게 되면 n제곱분의 1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n개 사각형의 합이죠. n개 사각형의 합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다 뭐를 취할 거다? 리미트를 취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리미트 취해서 n이 무한대로 가게끔 해보는 얘 극한값은 0이고 얘 극한값도 0이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 설명을 구분구조법에 대한 개념을 이따가 정적분의 정의를 할 때 거의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구분구조법이나 조금 있다가 정적분의 정의나 똑같은데, 자, 결론은 그겁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n개의 도형의 합을 구한 다음에 삐쭉삐쭉 튀어나온 부분만큼 커져. 근데 얘는 리미트를 취해서 거의 직선처럼 만들어 버리면은 요렇게 생긴 곡선의 모형이랑 사실상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 얘는 자, 사각형의 넓이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쓴 겁니다. 세 번째 사각형, 얘가 세 번째 사각형, 얘가 세 번째, 점점점, 얘가 n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의 원리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자, 여기에 있는 빈칸, 여기 있는 풀이 과정에서 일부가 빈칸으로 뻥 뚫리게 나올 거라는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 그러면 구분구조법의 정의 이렇게 유도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루트 x가 되니까, 자, 루트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역시, 자, 여기가 얼마겠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몇 개 n개의 사각형 만들어낸 다음에, 자, 하나하나 함수값 이용해서 구해서 어떤 식이 쓰였는지 판단하는 거, 이 연습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빈칸뻥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서술형 문제.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도형, 교과서에 있는 거나 학교 프린트로 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구분구조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자, 정적분의 정의인데, 자, 정적분의 정의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얘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자, 그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이게 y는 fx예요. 자, y는 fx라는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가 a, 자,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fx하고 x는 a, x는 b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우리, 자, 결론을 알죠? 우리 수투에서 어떻게 배웠어? 요 부분의 넓이는,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자, fx dx 이렇게 구하죠? 그러니까 수투는 결론만 우리가 끄집어낸 거고, 자, 미적분에서는 왜 이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자, 구간은 a하고 b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b-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길이는, 자, b-a가 될 거고, 자, b-a가 될 거고, 몇 등분할 거다? 첫 번째 단계는 n등분을 해서 사각형 n개를 만들 겁니다. n개 사각형을 만들 거에서 n등분을 할 거니까 n으로 나누게 되면, 자, 하나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약간 그래프를, 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 볼게요. 약간 더 내려서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얘가 A고 아마 Y축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이쪽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몇 개 사각형을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n개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자 n분의 b-a라는 얘기는 요 하나의 길이 요 하나의 길이 요 하나의 길이 요 하나의 길이가 등분이니까 전부 다 n분의 2야. n분의 b-a입니다. 자 그래서 자 조금 키울게요. 자 얘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하나의 간격이 죄다 델타 x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에 역시 좌표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 자 요 길이가 지금 a잖아.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델타 x죠. 그럼 당연히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자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요 점의 좌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의 좌표 그 다음 점의 좌표는 델타 x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점의 좌표는 자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a 더하기 2 델타 x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심을 조금 가늘게 해서 자 a 더하기 2 델타 x가 되겠죠. 어허 심이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요 점은 얼마가 돼요? a 더하기 자 3 델타 x가 되겠죠. 3개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각각의 길이를 다 구했습니다. 요 길이가 a 더하기 2 델타 x가 되겠죠. 자 아까도 강조했지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자 이 y의 값을 알기 위해서 높이를 알기 위해서 높이는 자 얘가 y는 fx니까 이 x 자리에다가 대입한 값일 거야. 그래서 이 높이 때문에 자 이 함수값 즉 이런 점들의 좌표값들이 중요한 겁니다. 점들의 좌표값들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아까처럼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얼마가 돼? 밑변은 무조건 델타 x예요. 곱하기 자 높이가 이 길이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a 더하기 델타 x를 여기다가 대입한 값이니까 f의 a 더하기 델타 x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은 자 밑변의 길이가 델타 x 곱하기 높이는 f의 a 더하기 델타 x가 될 거고 당연히 두 번째 사각형도 델타 x는 밑변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높이잖아. 높이는 요 놈의 함수값이 될 테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 f 곱하기 f의 자 a 더하기 자 2 델타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까 구분구조법 한 거랑 똑같이. 자 그런데 구분구조법하고는 다르게 아까 구분구조법은 자 배워서 알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 사각형이 일일이 다 나열했잖아. 근데 정적분은 자 얘를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 어딨냐 정적분은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 자 요 표현을 너무 복잡하니까 요 표현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그러면 시그마를 이용할 거면 뭐가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 있을 텐데 자 얘를 우리가 일반항으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항으로 사용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씌워버리면 시그마를 씌워서 K가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몇 개의 합이 돼? N개 빨간색 부분을 일반항으로 하는 N개 사각형의 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원리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가 중요하죠. 자 밑변은 역시 똑같습니다. 밑변은 델타 x예요. 자 밑변은 델타 x가 되니까 요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이 일반항입니다. 그럼 얘는 델타 x가 될 거고 자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즘의 좌표가 필요하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제 k번째 항이라고 할 거니까 k번째 항이라고 하면 이제 k번째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에서는 자 a 더하기 델타 x 두 번째 사각형의 밑변은 높이는 a 더하기 2 델타 x 세 번째 사각형이면 a 더하기 3 델타 x 요즘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요즘의 좌표는 a 더하기
K의 델타 X가 되겠죠. K번째니까. 그래서, 자, 높이는 얼마가 돼? F의 A 더하기 K의 델타 X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n개 사각형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밑변은 얼마? 델타 X, 높이는 얼마? F의 A 더하기 K의 자,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구조법하고는 다르게 n개 사각형을 구분구조법은 일일이 다 나열한 거고, 자, 이 정적분의 정의는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n 델타 x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델타 x라고 쓴 거지, 사실은 n분의 b-a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자,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가 되고, 얘부터 쓸게요. 요 놈부터. 그럼 f의 자, 요 놈은 얼마가 돼? a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x인데, 델타 x 대신에 n분의 b-a를 대입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 자, n분의 b-a의 k가 되는데, k를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자, 역시 델타 x는 뒤에다가 쓰는데, 역시 n분의 자, b-a로 바꿔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놈인데, 자, 결국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자, n개 사각형의 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넓이는 어떻게 볼까요? 여기다 뭐를 씌울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를 씌워서 무한대를 해버리게 되면 요 놈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 S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의 자, 넓이 있죠. 요 부분의 넓이는 결국 자, 리미트 시그마 F의 A 플러스 N분의 B-A K 곱하기 N분의 B-A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놈이에요, 요 놈. 자, 요 놈인데, 자, 문제는 뭐냐? 자, 매번 이렇게, 자, n개 합 구한 다음에 시그마로 표현하죠. K번째 항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리미트를 씌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인테그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F에 인테그럴로 바뀌고, F에 여기 보면 A에 n분의 b-a k 있죠. 요 놈을 x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n분의 b-a는 dx가 될 거고, 구간은 자, 여기 보게 되면 구간은 얼마에서 얼마? a에서 b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생긴 도형 있죠. 아까 이렇게 생긴 도형, 이렇게 생기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fx가 되면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하죠. 그게 요 과정을 거쳐서 자,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전환, 자, a 더하기 n분의 b-a k라는 놈을, 즉 요 놈을 x로, 얘를 dx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정의는 자,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좀 복잡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정적분의 정의는 뭐냐? 이제 요꼴이 필요합니다. 자, 리미트 자, 시그마 뭐 1부터 k n까지겠죠. 그래서 이제 f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a 더하기 자, n분의 b-a에 사실 k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표현 자체를 그냥 b-a하고 옆에다가 k 이렇게 곱한 다음에 자, n분의 b-a 요 놈이 어떻게 바뀐다? 인테그럴 자, 요게 구간이에요. 인테그럴 a에서 자, 구간 a에서 b까지 자, f의 요 전체가 x로 바뀌고 n분의 b-x는 dx로 바뀐다. 이렇게 이게 정적분의 정의이자 자, 급수와의 관계로 자, 인테그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잘 이해 안 되면 걔는 개념이니까 이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미트 시그마라고 나와 있는 걸 인테그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자, 굉장히 중요한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인데 요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어서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방법은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방법은 a 더하기 자, n분의 b-ak를 x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n분의 b-ak를 x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자, n분의 k를 x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여기 틀렸다. n분의 bk를 이거는 다시 n분의 bk를 바꾸는 작업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구간이 인테그럴 a에서 b로 바뀌고, 얘는 구간이 0에서 b로 바뀌는 거고, 얘는 구간이 0에서 1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얘는 뭐 아주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잘 나오긴 한데 얘는 좀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구체적인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그마의 주인공은 K죠. 그러면 요 놈은 상수 역할이니까 안으로 자유자재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리미트 시그마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리미트. 자, 이런 거 생략할게요. 뭐 이런 것들도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자, 리미트 시그마가 되고, 자, 여기에 이제 곱하기 n 제곱분의 이렇게 되죠. 이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일단 n분의 k 꼴이야. n분의 자, 숫자 다음에 k가 들어가 있는 요 꼴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n분의 이런 꼴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a 더하기 n분의 여기가 이제 b-a의 k 꼴인데 요 놈은 상수값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n분의 숫자 상수 곱하기 k의 형태가 필요한 거야. 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야 되겠죠. 없으면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자, n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요 놈 하나를 이쪽으로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트 하게 되면 자,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1 더하기 자, n분의 2k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쓰기로 어떻게 쓰기로 할 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n분의 2k로. 그리고 이제 이 하나 써먹고 하나 남았죠.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이제 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령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인테그럴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여기에 값하고 여기에 값,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분자의 숫자 값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여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알겠지만 n분의 b-, n분의 b-, 얘가 먼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자, 요 놈이 2죠. 근데 얘는 1이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그렇죠. 내가 2가 필요하니까 2 곱하고 2분의 1을 곱할 거야. 그 다음 얘는 뭐 어차피 자, 앞으로 2분의 1 이렇게 분해버리면 되겠죠. 분해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얘랑 맞았죠. 그럼 이제 요 식은 어떻게 될 거냐 한 번만 해주자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리미트 시그마가 될 거고 얼마? 1 더하기 자, 이게 a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 분자는 b-a가 되니까 a가 1이잖아. 그러면 빼기 1이 될 거고 결과는 2가 나와야 되니까 3 빼기 1 n분의 k,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n분의 3 빼기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a 더하기 n분의 b-ak를 x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형태로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당연히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2가 b-a가 되는데 a 값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니까 결과는 2가 나야 되니까 당연히 b는 3이 될 수가 없죠. 3-. 자, 그러면 이제 쉬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자, 2분의 1은 여전히 있을 거고, 자,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뀌는데 a는 1이고 b는 3이니까 구간은 1에서 3이 될 거고, 요 전체가 뭐로 바뀐다? x로 바뀌고 요 놈은 뭐로 바뀐다? dx로 바뀌니까 요 1번의 식은 얘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겠죠. 2분의 1에 얘 적분하게 되면 자, 2분의 1에 x의 제곱이 되고 3일 이래서 이제 계산.
그래서 이제 얘를 해보면, 자, 과정은 똑같습니다. n제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트 모양 해서 이렇게 쓰는데, 요 놈을 이렇게 써주는 게 더 편해. n분의 2k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1이지만, 자, 여기가 2가 되면 여기 2가 필요해.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2분의 1을 하게 되면 식은 똑같아지고, 요 식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바꾸게 되면은, 자, 요 놈이 a니까, 자, 결론적으로 1 더하기, 자, n분의, 얘는 얼마가 된다? 3-1k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얘네 둘만 맞으면, 얘는 무조건 dx로 바뀔 거야. dx로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바로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재활용을 해보면, 자, 웬만하면 다 이 방법으로 바꾸긴 할 거예요. 웬만하면 다 이 방법으로 바꾸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동일하게 아까처럼 해보면 2분의 1에, 자, 리미트 시그마가 있고, 아까 1 더하기, 자, n분의 2k, 자, n분의 2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뭐, 그렇게 쓰이진 않지만, 요 놈을 x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역시 뭐가 됐든지 간에 요 놈하고 자, 요 숫자하고 요 숫자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맞추기만 하면은 얘는 나중에 뭐로 변할 거다? 그냥 무조건 dx로 변해요. 자, 두 번째는 요 놈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자, n분의 2k를 x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보통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를 x로 바꾸잖아. 자, x로 바꾸는데, 자, 얘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a가 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0 더하기 n분의 2 빼기 0k를 x로 바꾸는 셈이 되니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결국 a 대신에 0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자, 어떨 때 쓰는지는 이따가 결론에 가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1은 그냥 무시하고 얘를 자, 어떻게 쓰는 거냐? 2분의 1의 자, 리미트 시그마에 얘는 그냥 없는 셈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바꾸다? a를 0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n분의 2 빼기 0 k가 될 거고, 얘는 어차피 맞췄으면은 뭐 나중에 얘는 dx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뭐로 바뀔 거예요? x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1에 자, 요 놈이 인테그럴로 바뀌고 얘는 이제 a가 0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구간은 0에서 2가 되고 1은 그대로 써주고 요 놈을 x로 바꾸고 얘는 dx로 바꾸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지금 방법은 굳이 사용할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해서 얘 전체를 바꾸니까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해. 이 전체를 x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 자, 왜 이 방법을 가르쳐 주냐면 얘는 자,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자, 얘는 요 식 있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그래서 요 놈이 1 플러스 아까 얼마에서 n분의 자, 2k에 n분의 이렇게 나왔죠? 얘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정적분의 정의는 자,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1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n분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복잡한 거야. 그래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게 되면은 자, 1 마이너스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자, a를 뭐라고 생각하고 0이라고 생각해서 요 놈을 그냥 x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당연히 얘가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x로 바꾸는 게 당연한 과정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게 되면은 자, 요 놈을 해결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요 놈을 뭐로 바꾸는 작업? 얘를 x로 바꾸는 작업. 그럼 얘는 당연히 dx가 될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는 그냥 무시하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에 인테그럴 구간은 0에서 2가 되고 얘가 1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n분의 k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자 n분의 k를 x로 바꾸게 되면 무조건 구간은 0에서 1이에요. 얘는 그냥 되게 쉬워요. 자 해보면 동일하게 자 리미트 자 시그마 똑같고 자 리미트 시그마는 똑같고 얘가 아까 얼마가 되느냐 1 더하기 자 n분의 2k에 자 n분의 1이 되었죠. 얘는 얘랑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바꿀 때는 왜? 얘를 치환할 거고 n분의 1이 dx가 돼요. 아 여기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n분의 k가 x가 되면 무조건 n분의 1이 dx로 바뀌고 구간은 무조건 0에서 1이 됩니다. 이렇게 빠졌네. 그래서 얘를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인테그럴 구간은 무조건 0에서 1이고 나머지 건드리지 말고 1 플러스 2의 n분의 k가 x가 되고 n분의 1은 dx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필요할 때는 쓰는데 웬만하면은 이 첫 번째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2번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리미트가 있는데 시그마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 자 요식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 이용해 보면 자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이 될 거고 자 앞에 숫자가 되니까 첫 번째 항은 1이 생략이 된 거,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이 3이니까 당연히 일반항 k. 그 다음에 무리수 2에 n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n분의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3이니까 n분의 k. 이 식이 이렇게 바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 리미트 역시 자 n제곱분의 1은 k니까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자 k 곱하기 자 2에 n분의 k가 될 거고 여기에 이렇게 n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제곱은 필요가 없죠. 왜? n분의 1의 형태가 필요해. 그리고 숫자 필요하면 여기다가 뭐 알파로 하고 알파분의 1이 되면서 얘가 이제 dx로 바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자 리미트 시그마가 될 거고 얘는 자 이렇게 되죠. n분의 n분의니까 요거 하나를 여기에다가 정리하게 되면 n분의 k 곱하기 2에 n분의 k 곱하기 자 n분의 이렇게 식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방법을 쓸 겁니다. 어디 있냐 요 방법을. 그래서 자 n분의 k n분의 k를 x로 바꾸면 얘는 뭐가 돼? dx가 되고 구간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0에서 1이 될 거고 요놈이 x가 될 거고 얘는 2의 x제곱이 되고 얘는 dx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거 무슨 조건 쓰는 거예요? 부분 조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식이 바뀌죠. 그 다음에 n분의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에요.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경우는 n분의 1은 무조건 dx가 되고 구간은 무조건 0에서 1이 돼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얘도 좀 알아는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얘 부분 조건 쓰면 되겠죠. 나머지야. 그래서 여기 있는 네 문제긴 하지만 이 네 문제를 다 풀어서 꼭 연습해야 됩니다. 얘 꼭 풀어봐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세요.